안녕하십니까, 최혁 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4번째 강의 심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심화 문제는 연습 문제보다 조금 어렵기 때문에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신경을 좀 더 써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심화 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배울 내용 14번째 강의가 되겠고요. 문제 심화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서 53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제 43번 문제입니다. 집합 M은 x 바 x는 a 플러스 b 루트 3, 그 다음에 a, b는 자연수이다 그랬습니다. 이때 집합 M은 사칙연산 중에서 어느 연산에 관하여 닫혀있는지 구하여라. 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쵸? 자, 사칙연산 중에서 어떠한 연산에 관하여 닫혀있는지 구하여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닫혀있다의 개념을 좀 떠올려야 되겠죠? 닫혀있다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집합 안에 있는 임의의 집합에서의 두 개의 원소를 끄집어내서 이들을 각각의 일반 연산에 충돌을 시켰을 때 다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의 결과가 바로 원래의 집합의 원소가 될 때, 그죠? 우리는 사칙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사칙연산에 관하여 닫혀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두 원소를 끄집어내는 작업부터 하시면 되겠죠? 먼저 첫 번째 원소를 여기서 끄집어내게 되면 그 원소를 a 플러스 b 루트 3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a 플러스 b 루트 3이라는 건 누구의 원소가 되냐면 라지 m의 원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소는 a 플러스 b 루트 3 똑같이 써도 되겠지만, 예, 일반적으로 다른 형태를 잡아줘야 되니까 c 플러스 d 루트 3이라고 이렇게 잡아볼게요. 자, 이것 역시 집합 m의 원소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바로 이 두 원소를 끄집어냈을 때 이 두 원소를 충돌시켜서 사칙연산을 각각 했을 때 그것이 원래의 m집합의 원소가 된다면 그때는 우리가 만족하는 닫혀있는 집합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덧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덧셈은 어떻게 되냐면요. a 플러스 b 루트 3하고요. 그 다음에 c 플러스 d 루트 3하고 이렇게 더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더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거 더하게 되면요. 실수분은 실수분끼리 나오게, 아니 실수분에 유리수는 유리수분끼리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a 플러스 c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무리수분은 무리수분이니까 루트 3을 갖는 b 플러스 d 루트 3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죠? 자, 문제는 이대로 두면 안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밝혀달라고 그랬죠. 원래 a, b가 아까쯤에 자연수였었죠. 자연수. 그죠? 그러면 여기가 자연수가 되는지를 판단을 하셔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a, b, c, d는 모두 자연수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 자연수와 자연수를 더해도 자연수라는 거 알 수가 있게 되겠고요. b 플러스 d 역시 자연수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연수 플러스 자연수 루트 3꼴이니까 원래의 m의 집합의 원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덧셈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었고요. 자, 뺄셈 한번 보도록 합시다. a 플러스 b 루트 3에서 이번에는 뺄 거예요. 누구를? c마 d 루트 3이죠. 그죠? 자, 이렇게 빼게 되면 유리수부에는 누가 나오냐면 a-c가 나오게 되고요. 무리수부에 해당하는 것은 b마 d 루트 3이 나오게 되죠. 그쵸? 자, 그럼 봅시다. 문제는 뭐냐? 이것이 자연수가 돼주고 요것이 자연수만 돼주면 되는데 자연수에서 자연수를 빼면 자연수가 됩니까? 자연수가 아닐 수도 있죠. 음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b에서 d를 빼도 역시 자연수가 아닐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자연수 아니다 때문에 이것이 m의 원소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뺄셈은 항상 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 곱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a 플러스 b 루트 3하고요. 그 다음에 c 플러스 d 루트 3을 이렇게 곱했을 때입니다. 곱하게 되면 일단 유리수부에는 AC, 그죠? AC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했을 때 나오는 거니까 3BD가 나오게 되죠? 3BD를 이렇게 더한 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무리수부에는 AD 루트 3이 나오죠. 플러스 AD, 그 다음에 BC 루트 3이 나오니까 플러스 BC 루트 3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수 A, B, C, D가 모두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곱해도 자연수, 곱해도 자연수, 세배해도 자연수, 자연수와 자연수를 더해도 자연수. 자, 이것 역시 자연수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AD 플러스 BC도 역시 자연수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자연수 플러스 자연수 루트 3꼴이니까 역시 M의 원소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네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나눗셈 보도록 하겠습니다. A 플러스 B 루트 3을 갖다가 이번에는 C 플러스 d 루트 3으로 나누었을 때입니다. 자, 이걸 정리하게 되면 유리화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c 플러스 d 루트 3에다가 켤레인 c마 d 루트 3을 곱해줘야 되겠고요. 분자에는요, a 플러스 b 루트 3에다가 자, 켤레인 c마 d 루트 3이 곱해지겠죠.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분모에 해당하는 게 얼마냐? 바로 c제곱, 그 다음에 뒤에 거의 제곱을 뺀 거죠. 그 뒤에 거의 제곱은 d제곱에다가 3이 곱해지니까 3d제곱이죠. 그죠? 3d제곱을 이렇게 뺀 게 되겠습니다.
그죠? 분해 어쩌고 저쩌고가 나올 텐데요. 문제는 더 이상의 계산이 필요가 없죠. 분수로 남아도 심각하지만 분수에 지금 보면 C랑 D랑 자연수잖아요. 자연수의 제곱 자연수거든요. 근데 뒤에 게 뺐을 때 더 커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음수가 나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 M의 원소가 되기는 이미 글렀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바로 요 집합은 사칙연산 뭐에 관해 닫혀 있다는 거 알 수 있냐면요. 바로 맨 위에 있는 첫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로 덧셈과 곱셈에 관해 닫혀 있다는 사실 알 수가 있었죠. 그죠? 자, 두 번째 44번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자, 4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 1, 2, 3, 4에 대해서 연산별을 오른쪽 표와 같이 정리할 때 다음을 구하여라. 일단 연산별에 대한 항등원을 구하여라 그랬는데요. 항등원의 개념이 뭐냐? 항등원은 어떤 원소에다가 별을 할 건데 다시 A가 되게 하는 그런 원소가 누구니? 라고 묻는 게 항등원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A 원소는 아직 정해진 원소가 아니죠. 그죠? 그러면은 그 원소들을 생각을 해보면요. 바로 이것을 A라고 정하게 되면 이 A라는 원소에다가 별을 할 거야.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원소와 똑같이 나오게 되는 바로 여기 보이죠? 두 번째 열이 보이죠. 그죠? 두 번째 열. 바로 이렇게 똑같이 나오게 하는 그 원소가 누구니? 바로 2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항등원 2가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쉽죠? 우리 학생 여러분들 표 나와서 굉장히 당황했을 텐데 사실은 표 문제는 이렇게 쉽게 눈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다음은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요. 바로 연산별에 대한 3의 여건을 구하래요. 3의 여건은 3에다가 별을 할 건데 항등원 얼마가 되게 하는, 우리 항등원 찾았잖아요. 2라는 거 알고 있었죠? 그죠? 2가 되게 하는 요 놈이 얼마니? 라고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그대로 해보시면 돼요. 무슨 뜻이냐면 3에다가 별을 할 건데 바로 2가 나오게 하는, 이 중에서 2가 나오게 하는 그때의 원소가 누구니? 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죠? 바로 우리는 이 원소가 1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3의 여건은 1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1 이렇게 됐죠? 자,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는 4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시죠. 자, 전체 집합 U는 1, 3, 5, 7, 9, 자, 10 이하의 홀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자, 임의의 두 원소 A, B에 대해서 연산 괵그레미를 쌍괵그레미인데 그냥 괵그레미라고 합시다. A, B를 10으로 나눈 나머지로 정의할 때 U의 원소 중 여건이 존재하지 않는 원소를 구하여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가 이제 표를 적당히 이용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죠. 자, 원소가 1, 3, 5 친구니까 선생님이 표를 좀 그려볼게요. 자, 어떻게 그릴 수가 있냐면 1, 3, 5, 7, 9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1, 3, 5, 7, 9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연산은 뭘 할 거냐면 땡그레미 2개짜리 연산을 할 거예요. 2개짜리 연산을 이렇게 할 거고요. 자, 각각의 전체 집합의 원소들이 1, 3, 5, 7, 9니까 여기에도 1, 3, 5, 7, 9를 써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도 1, 3, 5, 7, 9를 이렇게 적어보죠. 자, 이렇게 적었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땡그레미라는 연산은 2를 곱한 것을 10으로 나눈 나머지 결국은 2를 곱해서 1의 자릿수를 써달라는 얘기가 되겠죠. 2를 곱해서 1의 자릿수를 써줘라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1, 1은 1이니까 1의 자리는 1이 되고요. 1, 3, 3, 1, 5, 5, 1, 7, 7, 1, 9, 9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 1은 3, 3, 3은 9 1의 자리만 쓰면 된다고 그랬어요. 3, 5, 15, 3, 7에 21, 3, 9, 27 이렇게 되겠죠. 5, 1은 5, 5, 3, 15, 5, 5, 25, 5, 7에 35, 5, 9, 45 쫘르륵 5가 다 쓰여지죠. 그죠? 7, 1은 7, 7, 3, 21, 7, 5, 35, 7, 7에 49, 7, 9, 63 이렇게 되겠고요. 9, 1은 9, 9, 3, 27, 9, 5, 35, 9, 7에 63, 9, 9, 81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봅시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여건이 존재하지 않는 원소가 누구냐 그랬어요. 여건이 존재하지 않는 원소. 먼저 찾아야 될 게 항등원부터 찾아봐야 되죠. 그죠? 항등원부터 찾아보면 1, 3, 5, 7, 9에다가
동그라미를 할 거야. 동그라미를 할 건데 다시 13579가 나와줘야 돼. 그러면 13579가 똑같이 나오는 게 요 놈이죠. 그죠? 그렇게 하는 그렇게 나오게 하는 그 원소가 항등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1이 바로 뭐냐면 얘가 항등원이라는 거 알 수가 있구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각각의 밑에서 항등원들을 좀 표시를 해봐야 되겠죠. 항등원들은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어요. 그죠? 자, 그럼 봅시다. 이제 여건을 찾을 건데, 여건이라는 건 뭐냐? 어떤 원소에다가 역시 동그라미 2개짜리를 할 건데, 항등원 1이 되게 하는 그 원소가 A의 반대 숫자야. 이 말인데, 얘가 없는 놈이 어떤 원소냐고 물어봤어요. 그죠? 그러면 쭉 1, 3, 5, 7, 9 중에서 쭉 봤을 때 항등원이 안 생긴 놈을 찾으란 뜻이죠. 그죠? 1일 때는 항등원 누구예요? 1. 3일 때는 항등원이 여기 있죠. 7일 때는 항등원 여기 있고 9일 때도 항등원 여기 있죠. 근데 5일 때만 보세요. 항등원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5에 대해서는 동그라미를 해도 1이 나오게 하는 원소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그 원소라는 건 바로 누굴 뜻합니까? 그렇죠. 5를 뜻하게 되죠. 그래서 45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46번 문제 봅시다. 46번. 자, 46번 보죠. 자, 실수의 순서상 A, B와 그 다음에 C, D에 대해서 연산별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리자 그랬어요. 그죠? 연산별은 어떻게 하냐면은 바로 X좌표의 합과 Y좌표의 곱으로 표현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산별에 대한 2,1의 여건을 구하여라 그랬죠? 자, 일단 여건을 구하려면 항등원을 구해야겠는데 우리 학생들이 이 문제 보면서 좀 당황하죠. 자주 보던 형태가 아니니까. 그죠? 순서상이라고 해도 크게 어려운 건 없고요. 시키는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하나의 원소를 생각을 해보세요. A, B라는 것을 생각을 해요. 이렇게 생긴 거니까 여기에다 뭘 할 거냐면 별을 할 거예요. 별을 할 건데 다시 누가 나오게 하는 A, B가 나오면 되겠죠? A, B가 나오게 하는 여기에 항등원들을 찾아주면 되죠. 항등원이 하나가 아니겠죠. 좌우측 2개가 있으니까 X좌표에 해당하는 2 이렇게 1 이렇게 해줍시다. 그 다음에 여기에 2, 2 이렇게 잡아보죠. 그죠? 그래서 21, 22를 잡아내면 그만인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앞에 거 계산을 우리 약속에 의해서 계산을 해주면요. 앞에 거는 더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A 플러스 2, 1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뒤에 건 곱하라고 그랬으니까 B, 2, 2가 되겠죠. 이렇게. 곱했더니 이것이 A, B가 된다더라. 이런 뜻이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 2, 1, 2, 2를 이제 구할 수가 있죠. 그죠? 2, 1, 2, 2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요. 바로 2원에 해당하는 것은요. A에다가 2원을 더했더니 A가 됐어요. 2원은 얼마예요? 0이죠. 0. 0.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고 B에다가 2,2를 곱했더니 B가 됐대요. 그럼 2,2는 얼마입니까? 1이죠. 그죠? 바로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항등원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이게 항등원이다. 항등원. 자, 이제는 여건도 구할 수가 있겠죠. 여건은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2,1의 여건이라고 그랬으니까 2,1이라는 놈에다가 누구를 할 거냐면 별을 할 거야. 근데 항등원 누가 되게 하는 0,1이 되게 하는 원소 x1, y1 그냥 xy라고 해도 되겠네요. 그죠? x, y를 구해줘라 이런 뜻이 되겠죠. 약속에 입각해서 또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죠. 앞에 것끼리는 더해야 되니까 2 플러스 x가 나오겠고요. 뒤에 것끼리는 곱해야 되니까 y가 나오겠죠. 바로 이 놈이 0,1이 되게 하는 xy 값을 구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 y라는 것은 바로 뭐가 된다는 거 알 수 있냐면 2 플러스 x가 0이 돼야 되니까 x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y는 바로 1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1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반대의 수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네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7번 문제로 넘어갑시다. 자, 47번 문제 보죠. 자,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이용하여 루트 2 마이너스 1이 무리수임을 증명하여라 그랬습니다. 그죠? 자, 원래는 루트 2가 무리수라는 걸 이미 증명했다라는 가정하에서 문제가 풀려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는 선생님이 오늘 이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을 먼저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무리수라는 게 증명됐기 때문에 이것이 또 무리수가 된다는 것을 모두 다 증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 그 학교마다 그 서술형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추구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 중간고사 때 보면은요, 대부분 학생들 그 학교마다 보면 한 10학교 중에 5, 6학교는 서술형 문제로 많이 출제를 하니까 좀 긴장을 해서 보도록 하세요. 자, 여기에는 전 시간에 선생님이 수학적인 증명 방법들을 좀 구분을 해드렸어요. 직접증명법, 간접증명법. 간접증명법이 또 단원마다 이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를 보여드렸는데, 여기에는 뭘 사용하느냐? 바로 귀류법이라는 걸 사용을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수체계에 관한 것은 귀류법을 사용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먼저 루트 2가 무리수인 것부터 선생님이 증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루트 2가 무리수이다. 루트 2가 무리수이다. 루트 2가 무리수. 자, 그러면 자, 루트 2가 무리수라는 건 어떻게 증명을 하느냐? 바로 귀류법이라고 그랬는데, 귀류는 뭐냐면요, 결론을 부정하여, 그랬죠 선생님이? 결론을 부정해서 그것이 모순이 생기는 것을 유도해서 원래의 명제가 참임을 밝히는 것을 귀류법이라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것을 갖다 귀류법에 의해서 증명을 할 때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루트 2라는 건 전제 조건이에요. 그죠? 루트 2가 무리수다. 결론이죠, 이게. 결론을 부정하면 루트 2가 무리수라고 하면 그게 틀리다면 루트 2가 무리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루트 2가 무리수인 것을 루트 2가 유리수라고 가정하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가정을 해봐야 되겠죠. 루트 2가 유리수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자, 유리수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분수로 나타내는 것이 가능한 수란 뜻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유리수의 정의 자체대로 루트 2라는 무리수를 우리가 유리수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 유리수를 우리는 m분의 n이라고 잡아봅시다. 그리고 이건 기하분수여야 되니까 바로 m과 n은 서로 어떤 관계여야 돼요? 그렇죠. 서로 소유해야 되는 관계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요 식에서 보면 왼쪽에는 유리수고 오른쪽엔 유리수고 왼쪽엔 무리수예요. 그죠? 그러면 무리수 유리수 같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호를 빨리 없애는 수밖에 없죠. 유리수를 만들려면. 그래서 루트의 해법은 제곱을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유리수로 전환하려면. 그래서 양변을 제곱하게 됩니다.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좌변은 2가 되고요. 우변은 어떻게 됩니까? m제곱분의 n제곱이 되는 거죠. 자, 이 식을 결국은 분모를 없애고 간단히 하면 2m제곱은 n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자, 보면 알겠지만 이쪽에 왼쪽 부분을 보면은 얘는 무슨 수가 됩니까? 그렇죠. 짝수죠. 짝수. 그죠? 짝수입니다. 왜? m제곱이 어떤 수이건 간에 2배가 붙어 있기 때문에 얘는 짝수죠. 그러면 n제곱도 짝수란 뜻이 되겠죠. n제곱이 짝수려면요, 어떤 수를 2번 곱했더니 짝수가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n이 짝짝이거나 홀호를 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홀호를 곱하면 홀수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n도 무슨 수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냐면 짝수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전환하는 거예요. n도 짝수가 됐어요. 그러면 n을 우리는 뭐라고 둘 수가 있냐면 2k 꼴이라고 둘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n은 2k 꼴을 갖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요 식을 다시 간단히 하게 되면요, 2m 제곱에 이퀄 2k가 n 대신에 들어갔으니까 2k의 제곱이 되거든요. 그래서 4k 제곱이 됩니다. 자, 요 식을 간단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m제곱 이퀄 역시 2k 제곱이 되죠. 이렇게. 자, 이번에는 뭐가 바뀌게 되느냐? 바로 이번에는 오른쪽이 지금 짝수가 돼 있죠. 그쵸? 그러면 여기 m제곱도 짝수란 얘기니까 여기에 m도 짝수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거 봐라. 바로 n도 짝수고 m도 짝수예요. 그죠? 그러면 이것은 m과 n이 서로소라는 뭐에? 가정에 모순이 생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왜? 애초에 우리는 유리수 분수를 잡을 때 m과 n은 서로소였거든요. 근데 얘는 서로소가 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므로 애초에 명제 루트 2가 유리수라는 것은 뭐가 됩니까? false, 거짓이 되는 거죠. 거짓이. 그죠? 그러므로 결론을 다시 한번 적어주면 됩니다. 결론은 뭐냐?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닌 무리수이다.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이게 바로 귀류법입니다. 그죠? 쭉 한번 선생님이 나열을 해봤는데요. 바로 이 루트 2가 무리수인 걸 가지고 그 다음에 증명하는 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루트 2 마이너스 1이 무리수인 걸 증명을 해볼게요. 무리수다. 자, 이걸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루트 2 마이너스 1이 무리수다도 역시 귀류법으로 증명을 하는데요. 그러면 루트 2 마이너스 1이 유리수가 아닌 루트 2 마이너스 1이
유리수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결론을 부정해서 유리수라고 하자. 유리수라고 하자. 그죠? 자, 그러면 봅시다. 왼쪽에는 무리수 빼기 유리수고 여긴 유리수예요. 그러면 이걸 넘겨버리면 유리수가 되겠죠. 그래서 루트 2는 유리수 더하기 1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것은 뭐가 돼버리냐면 루트 2 왼쪽은 무리수라고 우리가 증명을 해냈기 때문에 무리수가 맞아요. 정확히. 무리수가 되는데 오른쪽을 보면 알겠지만 유리수 더하기 1이거든요. 이건 유리수가 되는 거죠. 유리수가 되죠. 그죠? 그러므로 얘네 둘은 언제나 같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루트 2-1은 유리수가 안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론을 한 번만 적어주시면 되죠. 뭐냐면 루트 2-1은 무리수이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물론 여기서는 요만큼만 적으셔도 되는데요. 이거 이전에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좀 알아둬야 될 건 루트 2가 무리수라는 바로 비례법을 사용한 증명 방법을 먼저 기억을 해두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우리 48번 오늘 마지막 문제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48번 문제. 자, 나왔네요. 자, 임의의 실수 AB에 대해서 연산 댕그레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때 연산 댕그레미에 대한 여건이 존재하지 않는 실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물어봤죠. 자, 여건 갖고 놀기 이전에 우리가 갖고 놀아야 되는 건 물론 역시 항등원이죠. 항등원부터 구해봅시다. 항등원이라는 건 A 댕글 여기에다가 A를 나오게 하는 요 항등원이 2라 그랬죠? 요거부터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요. 앞에 거에다 1 더하고 그 다음에 뒤에 거에다 1 더해서 1을 뺐더니 A가 되게 하는 2를 찾아라. 이런 뜻이 됐네요. 자, 계산해 봅시다. 이거 정리하면요. A, 2, 그 다음에 플러스 A, 플러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사라지죠. 요거 A가 되네요. 이렇게. 그럼 A마저도 사라지죠? 그러면 여기는 0만 남게 되죠. 요. 그죠? 그럼 2가 공통이니까 2를 빼내게 되면요. 여기에는 A 플러스 1이 남죠? 요 놈이 0이란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항등원 2가 0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게 됐죠. 그죠? 자, 이제는 여건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건이 존재하지 않는 실수를 구하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A에다가 역시 댕그램이라는 연산을 할 건데 항등원이 0이었으니까 0이 되게 하는 요 X가 존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A 값이 도대체 얼마겠느냐? 요거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A 댕그램이 X도 역시 똑같은 연산을 해줘야 되죠. A 플러스 1, 앞에 거 더하기 1, 뒤에 거 더하기 1을 해서 1을 뺐더니 0이 되게 하는가. 그죠? 자, 역시 X가 존재하지 말아라 그랬으니까 X에 관해서 빨리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거 간단히 하게 되면요. A 플러스 1, X가 되겠고요. X를 요 놈에다 통째로 곱한 거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 1을 여기 통째로 곱하니까 A 플러스 1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죠. 는 0이 됩니다. 자, 여기서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은 사라져 버릴 테니까 A 플러스 1, 그 다음에 X 이퀄 마이너스 A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X를 계산을 해보면요. X는 어떻게 생겼느냐? A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A라고 생겼죠. 그런데 이 X가 존재하지 않는 그랬어요. 존재하지 않는 A의 값은 얼마냐 그랬습니다. A의 값은 얼마냐? 바로 이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건 분수식이 정의되지 않는다예요. 정의되지 않는다. 정의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분수식에서 가장 불만적인 요소는 뭐냐면 분모죠.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분모가 0 돼버린다면 분수 자체가 정의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A 값은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A의 값을 의미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여기에 X값 존재하지 않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48번까지 문제를 전부 다 풀어봤습니다. 자, 심화 문제였는데요. 이게 어렵다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자주 못 봤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적인 요소가 다른 분야와 이렇게 믹싱이 되면서 나타나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융합 문제라고들 많이 얘기하는데 심화 문제는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일수록 개념을 자꾸자꾸 머릿속에서 떠올려 주셔야 빨리 그 가는 길들이 우리 학생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